네, 안녕하십니까. 수출입은행 해외사업총괄부 임혁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진행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제도, 이후 조사 및 입찰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제도는 2020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과 그리고 조사 및 입찰 지원 제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제도는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은 민관 협력 사업으로 민간 기업이 사업주로 참여하여 사업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입니다. 통상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PPP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수출입은행은 이런 PPP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사 및 입찰 지원 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데요. 강의 후반부에 자세하게 그 대상 범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의 주요 경과입니다. 제도는 20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 20년도 6월 그리고 20년도 11월 제1차, 2차 사업 타당성 지원 제도 사업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 8월에 조사 입찰 사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21년 6월 역시 사업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 타당성 지원 조사 제도 제1차, 21년도 제1차 지원 사업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하 제가 제도 설명을 드릴 때 사업 타당성 조사 제도는 통상 FS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FS는 Feasibility Study 약자로서 말 그대로 사업 타당성 조사 제도입니다. 다음은 저희 FS 지원 절차 제도의 개요입니다. 크게 네 가지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 사업의 선정이고, 이후 대상 사업을 수행할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해당 용역 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되고, 이후 피드백 등 평가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 신청 기업은 우리 한국 EPC 기업이나 그리고 한국의 인프라 공기업들 그리고 디벨로퍼 등이 주로 대상 사업 신청자로 참여하게 되고요. 용역 수행자는 주로 회계법인, 로펌 그리고 엔지니어링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 지원 제도의 대상 사업은 수출입은행 고객기업 또는 고객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수출입은행 여신 승인액 또는 여신 잔액을 보유한 국내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과 금융계약을 직접 체결한 기업이라든지 특수목적회사 등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해 간접 거래를 보유한 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시는 경우 대표사가 고객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컨소시엄 구성원 내에 고객기업이 있으시면 저희 FS 지원 제도의 대상 기업이 되십니다. 저희 제도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불 조건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기업이 사업 수주에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용역비 전액을 수출입은행 앞 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주 성공일은 대주단과 사업주 간의 금융계약서 서명일이 그 기준일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 수주에 성공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해당 용역 지원 금액을 환입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또 하나 주요한 저희 FS 지원제도의 특징은 산업별, 공종별 지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들, 교통, 에너지, 그리고 수자원, 전력 등 다양한 산업의 소속 산업을 저희 FS 지원 제도로서 용역 수행이 가능하시며 공정별 제한도 없습니다. 기술, 재무, 법률, 그리고 시장 조사, 다양한 분야의 공정을 저희 제도로서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항목은 FS 검토를 통한 용역 비용 그 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 금액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한 대규모의 FS 지원 금액도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사업비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연간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해당 신청 금액을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해서 FS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출입은행 FS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받은 과업 범위를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타기관을 통해서 기술 분야만 FS를 지원받으셨을 경우에 수출입은행 제도를 통해 법률과 재무, 다른 분야에 FS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예는 다른 기관을 통해 프리-FS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원받으시고 수출입을 통해서 본 타당성, 본 FS를 지원받으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업이 자발적으로 희망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용역의 비용을 일부 공동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모 중의와 방법 그리고 신청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 정기 시행을 하며 필요시 추가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그 신청 서류 등은 저희 당행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그 이메일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그 사업 제안서 그리고 기타 서류 등은 추가로 실물로 수출입은행 앞으로 송부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대상 사업의 선정 방법입니다. 공모 방식을 통해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평점, 연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 15분 그리고 질의응답 15분 총 30분 정도로 해당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가 배천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 경험과 그리고 사업 타당성, 수주 가능성, 참여하는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이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현재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셔서 참여하는 사례가 많으십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대상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에 각 개별 구성원의 실적 등을 상호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를 득점하시기에 유리하십니다. 다음은 용역 수행사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상의 나라 장터를 통해 해당 용역 수행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용역 수행사 선정을 위해 별도의 용역 수행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역시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행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통상 수출입은행이 직접 사업 신청 기업의 용역 수행자를 나라 장터를 통해 공모를 하게 됩니다. 다만 용역 비용의 과반 이상을 신청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나 외국 기업의 용역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직접 용역 수행사 선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입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기업이 직접 용역 수행 업체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이에 컨설팅 업체나 엔지니어링사가 해당 신청 기업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에 해당 그 업체의 용역 수행 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 등의 문제로 불가함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찰 공고 관련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대상 사업이 기술, 재무, 법률 분야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용역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신청서는 대표사가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며 구성원의 출자 비율을 입찰 제안서에 명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출자 비율은 용역 구성원들의 해당 영무의 수행 비율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공동 도급을 통해 용역 실적 상호 보완이 가능하며 공동 도급 시 공동 이행 방식을 적용해서 용역 수행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준 입찰 공고 기간은 40일이며 긴급한 경우는 10일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입찰 공고 전에 그 수출입은행 그 용역 관리 담당 부서장은
사업별로 사업주와 상세한 과업 범위를 협의하고 상호 선정된 용역 수행사 자격 요건 등 용역 제안 요청서 RFP 준비를 위해서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RFP를 직접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게 되며 해당 입찰 공고 이후에는 입찰 설명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입찰 설명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 수행자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배점표에 따라 기술평가, 가중치의 90%, 가격평가 점수, 가중치의 10% 등을 반영해 종합평점을 매기고 있으며 기술 배점의 85% 이상 득점 대상자를 협상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계약 체결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상호 연대 책임 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고 있어서 용역사 간의 공동 이행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필요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수행사가 선정이 되고 이후 실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용역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위원회는 수 내부 구성원과 그리고 사업주가 직접 참여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용역보고서의 승인 등 업무를 주요 관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사 부로 비용 지급은 수출입은행과 용역수행사 간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신청기업이 해당 용역 비용을 분담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 비율에 따라서 현금으로 신청기업이 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최종 보고서가 완료가 되고 매 1회, 연 1회 사업 진행 경과 보고서를 수출입은행 앞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속 사업화 여부를 직접 수출입은행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출입은행이 직접 사업 자문 제공 등을 통해 직접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입찰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부품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종업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지? 인도네시아 전문 법률 자문사를 알아봐야겠어. 그런데 미국에서 통증 완화제를 납품하는 입찰이 곧 발표될 것 같아. 입찰 참가 전 공공조달 절차 조사를 위한 용역을 알아봐야겠어. 그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되는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 해외 진출이 그리 쉬울 줄 알았나? 걱정 마시오. 중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사지원과 입찰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소. 아니 수출입은행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망한 해외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된 제도라네.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내가 주는 3가지 열쇠로 이 제도에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혁신성장 산업의 경우에는 거래기업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점은 꿀팁이니 꼭 기억해두게. 첫 번째 지원 키. 이 키는 현지 시장 조사 또는 사전 조사 활동에 필요한 외부 용역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기억하시게. 둘째, 중소기업은 용역 금액의 70%를, 중견기업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네. 단 최대 한도는 3억 원까지야. 마지막으로 아직 완료 안 된 용역 계약 또는 체결 예정인 계약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주게. 이미 완료된 용역은 안 돼요. 와 수출입은행이 대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지원도 있군요. 저희도 곧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사용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외 시장 진출이 쉽게 될 것 같아? 수출은행 조사 입찰 증정.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합니다. 얼른 여기 가서 열쇠를 챙기라고. 예,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조사 및 입찰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실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및 입찰 지원 절차는 아래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상 사업 선정, 이후 용역 비용의 지급, 용역 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그리고 평가 의견의 조사,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수출입은행, 중소, 중견 고객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고객 기업의 정의는 앞서 설명드린 FS 지원 제도의 고객 기업과 동일합니다. 하여 신청일 현재 수출입은행 여신 승인액 또는 여신 잔액을 보유한 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수출입은행 고객 기업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수출형 혁신 성장 사업을 영위하시는 비고객 기업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수출형 혁신 성장 산업은 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ICT 융합 산업 등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사업에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해당 지원 제도를 통한 지원 항목입니다. 대상 사업의 조사 및 입찰과 관련된 외부 용역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기업이 용역 기관과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제도를 통해 건별로 최대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범위가 다소 상이합니다. 중소기업은 용역 금액의 70%까지 수출입은행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신청기업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사 지원은 신규 수출 거래 발굴, 해외 투자, 해외 사업 수출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조사, 분석에 소요되는 용역이 그 지원 대상이며, 입찰 지원은 국제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을 포함하며 해당 입찰을 참여를 위해 시장 조사, 그리고 타당성 검토 등을 소요되는 사전 조사 활동, 비용 등이 그 대상입니다. 공모 중기 및 방법, 신청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관련 서류 등의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제1차 조사 입찰 제도 사업 선정을 하였으며 현재 2차 사업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사업 제안서 그리고 용역 견적서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메일로 접수를 주셔야 됩니다. 용역 계약을 이미 체결하신 경우에는 용역 계약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용역 수행사 선정이 향후 예정이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기관의 견적서 제출이 필수이십니다. 대상 사업의 선정 방법은 앞서 FS 지원 제도 대상 사업 선정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종합 평점, 연간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평가 배점표를 활용하게 되며 사전에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평가 항목은 용역의 계획, 사업 타당성, 신청 기업의 사업 경험 및 역량 등이 주요 배점 항목입니다. 다음은 용역 비용의 지급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용역 수행사 앞으로 직접 비용을 지급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신청 기업이 사업 선정 이전에 용역 수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에게 직접 수출입은행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지급을 위한 제출 서류는 용역 비용 지급 신청서와 그리고 청구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수출입은행 앞으로 해당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해당 용역 보고서는 수출입은행의 평가 기준표를 통해 내부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부합성 그리고 내용의 적격성 등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미진할 경우에 추가로 수출입은행이 해당 용역의 보완 요청이 가능함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와 평가 이력은 향후 수출입은행의 여신 심사 그리고 사업 선정 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수출입은행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